어제와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구분은 있어야 하고 지금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기대해야 살아갈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1분, 1시간, 1년이라는 단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이자 주말이지만 1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1년을 되돌아보고 좋았던 점, 그렇지 않은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새로운 해를 기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부질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행한 것은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기에 계획이 틀어진다 해도 온통 버려야 할 것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중 일부를 주섬주섬 주어 새로운 계획에 집어넣으면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고3 담임을 2년간 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지칩니다. 우리도 수험생의 입장에 서서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기에 모든 수시기간과 합격 날짜는 저의 수험생활인 것도 같습니다. 더구나 원하는 대학에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길 바라는 담임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면접 지도 등에 최선을 다합니다. 능력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지요. 제한된 시간 동안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면접의 순간까지 완성된 학생 모습을 기대하며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 끝나도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실험이라든지 독서 토론이라든지 등등 말이지요. 그런 느낌입니다. 토양의 양분이 쪽 빠져서 지력이 없는 상태. 다음 해에 식물을 키우면 흉년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퍼포먼스로 학생부 쓰는 고3 담임들은 1년 하고 쉬어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1년, 여기서 1년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했었고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고3을 벗어나야지 이런 휴식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조직에서 무거운 업무가 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능력 있는 결혼이 많이 생겨 그 자리가 소위 펑크가 났을 경우, 아니면 그 사람의 역량이 주변에 비해 뛰어난 경우, 애매하다 싶을 때 시키면 최악은 면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오든지 간에 자신이 평균 이상의 업무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제안이 오곤 합니다. 아무리 할 사람이 없어도 지를 시키냐? 라는 비난을 관리자가 받는다면 기분이 좋진 않겠지요? 인사 문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선 이유들로 인해 올해 고3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희망원도 그렇게 제출했었죠. 사실 희망하지 않는 업무를 주려면 서사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공감대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수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만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이 이러하니 맡아드린 거지요. 쉽게 말해 해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을 허접하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맡은 일과 학생들에 대해 마지막 보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깔끔하게 퇴장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의 비난은 제가 감당할 몫은 아니지요. 어쩌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에 후련한 마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시와 학생부의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만약 감정대로 일을 그르친다면 그것은 프로가 아닐 것입니다. 담임의 역할을 수행했고 입시를 무리 없이 진행하여 나쁘지 않게 진학시켰다면 이때 나쁘다는 것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덜컥 진학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였었죠? 내년 업무 희망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복해야 할 때이고 그래야 건강하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학교에서는 3학년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른 학교, 다른 학년, 다른 직책에서 일을 수행하고 설령 희망하는 업무를 받지 못한다 해도 이 정도 범위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택 과목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고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할 과목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지금은 주 전공과 부전공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게 됩니다. 450시간 분량의 30학점 수업이네요. 1년 동안 말이죠. 말 그대로 대학생입니다.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인지 1학기에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수업 등으로 너무 바빴지요. 하지만 여름방학에 부산을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막상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뒤처집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과제를 해낼 때 나는 못 해내고 다들 이해한 내용을 혼자 버벅거릴 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공부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애들 입시도 신경 써야 하고 연수도 들어야 합니다. 원서만 쓰면 끝이 아니라 수능 최저, 면접, 자소서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학교 행사와 다른 학년 수업까지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지속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절박한 쪽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 다른 쪽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올해처럼 주말이 없고 저녁이 없던 해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이라니 뭐 이것도 웃프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겨우겨우 겨울 과정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 수강을 앞두고 있어요. 4과목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만 하면 되니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젊을 때 공부해야 한다. 경험해보니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저도 곧 있으면 40대인데 정말 너무너무 뒤지게 공부하기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대학교 때보다 5배는 더 싫은 것 같습니다. 할 일도 많고 감당할 것도 많아서 오롯이 공부에 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기 상태로 책을 펴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 지금 공부하세요. 다른 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공부는 나이 먹으면 못한다는 것, 그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답니다. 교사로서 처음 학교에 올 때에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승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꿈은 퇴색되고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들은 학생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쓰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마음이 불안정해서 학생들에게 품을 덜 들여야 했고, 한정된 시간 동안 전달할 게 많다 보니 좋은 감정보다는 지적의 형태로 전달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 밖이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상황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지요. 저는 계획된 목표가 있었지만 계획하지 않은 목표까지 받다 보니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좋은 담임선생님이라는 것이었네요. 의도치 않았지만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 꿰어 시작했었지만 그것을 풀기에는 시간과 열정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였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올해의 저는 반면교사가 될 테지요. 더 좋은 선생님들을 스승 삼아 스승의 날에 인사 한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고요. 수업에서도 많은 화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개가 짖는 것과 똑같아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짖잖아요. 저도 저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까봐 더욱 모진 소리를 했나 봅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왜 이걸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대학에서 연수 들으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못해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매일 느끼다 보니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겠구나 라고 말이죠. 다그치기보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2학기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온화하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것이 잘 전달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가장 좋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엔 올해보단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이겠지요. 더 노력하고 감정 조절도 하고 실력도 닦고 열정도 관리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올해를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2022년 이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살 테니 혹 몹쓸 선생의 모습이 저에게 보인다면 이 영상을 근거 삼아 일침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일은 연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일 축하와 신년 인사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전엔 응애응애 며칠하고 2살이 되는 게 너무 싫었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어 이제는 이득이 되었어요. 6개월만 참죠 뭐. 오프라인으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온라인 연락도 참 많이 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말이죠. 2013년부터 가르쳤던 학생이 아닌 제자들의 연락이 올 때 참 반갑고 감사하더랍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메시지와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알면서도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여러워서 축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썩 괜찮게 살고 있지 못해서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락이 많이 올 때마다 저 또한 나쁘게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염병과 함께 시작된 고3 담임이라 그런지 이 기간에는 학교에 3학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 단위로 축하를 받아본 기억이 오래되었네요. 담임을 하면서 챙겨주고 챙김받고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의 날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담임 선생님의 생일을 챙겨줄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야 축하를 거기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이와 지역,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연락해준 모든 이들, 생각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도 내년엔 스승의 날도 생일도 축하해서 끝나지 않고 즐거운 이벤트의 날로 저와 아이들과 아이들이 친해지고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회의 중심에 제가 있기를 바랄 따름이지요. 고3 안해요를 10몇 분 동안 떠들고 있으니 저도 참 옹졸합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제 모습이니까요. 이러다 보니 2019년 2학년 때의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했었는지 그리워지게 됩니다. 조만간 곧 만납시다. 내년이면 결혼한 지 5년째가 됩니다. 만 4주년 결혼기념일이 있지요. 주말 부부로 시작하다 보니 집을 합칠 기회는 더더욱 오지 않고 1년에 생각보다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쉽고 미안하면서도 내 생각을 지지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까 생각했었는데 가는 시간은 똑같고 하는 일은 많아지고 마음은 불안해지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괜찮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있든 연락하고 함께 성장할 사람들이니 저의 행복을 응원해주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집도 정착하고 매일 가정을 꾸리며 다음 계획도 조금씩 세워보는 것이 내년의 첫 번째 목표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 줄여야겠네요. 이 학교를 오면서 목표했던 게 있어요. 여기서 나갈 때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1등은 해야겠다 하고 말이죠. 여기를 떠난다면 그것을 이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요. 좋지 않은 쪽은 아니었으면 하네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남는다면 아직은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일 테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간을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을 해야겠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동료 선생님들과 나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이 같이 해줘야 해요. 어떤 결과든 담담히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떠나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년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떠나고 싶다, 다음에는 떠나기 싫다 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제가 위치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업무 희망도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적어냈답니다. 물론 그때 되어봐야 압니다. 과거의 꿈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의 저는 과학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지구과학 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난 3년간 입시에만 매몰되다 보니 학생들이 진로로, 등급으로, 대학으로 보이게 돼요. 그냥 진짜 사람으로 보고 내 친구다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이 별로예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엔 지금 배우는 것들을 합쳐서 과학교사로서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2020년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이 학교로 왔듯이 2023년에 저도 과학교과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이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적과 입시를 떠나 진짜 나라는 인간과 같이 성장할 사람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과학이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래 볼 사람들을 찾으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누가 많이 보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단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과거에 이랬었구나 하다 보니 밝음보단 어두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봐요. 억지로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한 것은 새해가 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만들다 보면 컨텐츠 걱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풍부해지려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많이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느끼고 생각하며 자신의 밝음과 어두움을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